안녕하세요, 야루미루입니다. 오늘은 면세점 하울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람이 또 언제 해외여행을 갔다 왔나?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지난번 말레이시아 여행 때 사온 면세점 하울이에요. 지금 여행을 다녀온 지가 거의 한 2달이 다 돼가려고 하는데 이제서야 가지고 온 면세점 하울입니다. 그래도 뭐 가지고 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제가 사용을 좀 해봤기 때문에 이번 하울은 좀 사용감 위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울이면은 그 제품들의 가격 정보도 좀 알려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 제품들을 이제 하나하나 결제한 게 아니고 뭉텅이져서 막 한 번에 결제를 하다 보니까 각각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가격적인 정보는 좀 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인터넷 면세가보다도 5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제가 구매를 했더라고요. 바로 이게 돈 버는 쇼핑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흰 옷을 입었더니 또 배경도 흰색이고 너무 그냥 그거 같네?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것 같네? 아무튼 지금부터 하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바비 브라운 클렌징 오일입니다. 저는 1차 클렌징을 할 때 그냥 뭐 선크림 정도만 뭐 가볍게 바르고 눈썹 정도 그렸다 그럴 때는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진하게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바비 브라운 클렌징 오일은 뭔가 클렌징 오일은 사용하고 싶은데 그 무거운 제형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싶으신 분들께는 강추할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클렌징 오일답지 않게 되게 가벼운 제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문지르고 물로 씻어낼 때도 되게 가벼운 느낌으로 세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제형이 좀 가벼운 만큼 뭔가 되게 막 딥클렌징 된다 이런 느낌까지는 좀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클렌징 오일에 그 딥클렌징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클렌징 오일은 좀 써보고 싶은데 그 무거운 제형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하셨던 분들께는 괜찮을 만한 그런 클렌징 오일이에요. 다음 제품은 닥터지 브라이트닝 필링 젤입니다. 저는 보통 각질 관리를 할 때 뭐 필링 패드처럼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좋아하고 이런 필링 젤 타입의 각질 제거제도 좀 좋아하거든요. 얘는 이제 세안을 한 다음에 얼굴에 도포를 하고 살짝씩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약간 때가 밀리듯이 각질이 이제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얼굴에 후두둑 떨어지는 그게 전부 다 각질은 아니고 이 제형이 각질을 같이 함께 안고 탈락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좋아했던 필링 젤들이 프리메라 제품 그리고 더샘 제품도 이제 되게 잘 썼거든요. 근데 닥터지에서도 있길래 한번 사봤는데 얘도 되게 괜찮았어요. 얘로 각질 제거를 해주고 나면은 이제 얼굴을 만질 때부터 촉감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리는 화장도 되게 잘 먹는 편이고 그래서 뭔가 중요한 날 전날 저녁이나 아니면 그날 아침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자극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겨울에는 매일 하는 건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뭐 3, 4일에 한 번씩 해도 전혀 얼굴에 부담이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코스알엑스 원스텝 모이스처 패드 트리오입니다. 제가 이 코스알엑스 패드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겨울이 되다 보니까 그 오리지널 버전보다는 이 수분 패드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면세품 받았을 때는 이게 3개고 부피도 좀 크고 무게도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걸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이걸 3개나 샀을까 막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벌써 지금 이 한 통을 다 썼어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역시 사람은 있으면 어떻게든 다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고생스러웠지만 3개 사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오리지널 버전은 좀 약간 바로 스킨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약간 당기거나 자극이 좀 있거나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런 자극은 훨씬 더 없는 편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데일리로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패드입니다. 다음은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세럼. 얘는 그때 여행 가기 며칠 전에 다른 분 영상을 보다가 이거를 엄청 좋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혹해서 구매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 중에서는 좀 번들거리거나 뭐 유분감이 있거나 이런 제품들이 많아서 낮에 사용하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세럼 형태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낮에 써도 별로 큰 부담이 없어요. 낮에 사용하는 시카 제품이 좀 필요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세럼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 CM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듀오입니다. 막 트리오에 듀오에 지금 난리 났죠. 근데 아무래도 묶어서 사는 제품이 가격이 이제 개별 가격이 훨씬 저렴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트리오, 듀오 이렇게 산 제품들은 제가 전에도 썼던 제품이고 재구매를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제품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묶어서 사게 되더라고요. 요거 CM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은 막 사계절 내내 쓰고 싶은 제품은 아니에요. 가을, 겨울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좀 생각이 나는 그런 앰플이랄까? 그래서 얘는 낮에 써도 되고 뭐 밤에 써도 되는데, 저는 요즘은 주로 낮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시카 세럼 닥터자르트 요거를 쓰고 밤에는 요거를 발라줘요. 근데 막 엄청 피곤해서 막 얼굴이 되게 푸석푸석한 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날에 저녁에 얘를 얼굴에 진짜 듬뿍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에 뭔가 일어났을 때 푹 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앰플이에요. 다음은 바디샵 비타민 E 크림이에요. 얘는 제 친구 후라미가 이제 매번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막 면세점 막 보다가 바디샵이 타임세일을 하길래 그냥 이게 얼마나 좋길래 얘가 그걸 열심히 쓸까 싶어가지고 산 제품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도 꽤 괜찮은 제품이에요. 저한테 완전 100% 맞는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냥 왜 그렇게 계속 후라미가 재구매를 해서 쓰는지는 알 것 같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일단은 향이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기초 제품에 이런 인공적인 향이 많이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부분이 좀 그냥 그런데, 딱 처음에 발랐을 때는 좀 약간 리치한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펴 바르고 톡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주면은 어느 순간 흡수가 싹 되더라고요. 어떤 피부 타입이 써도 무난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제품이에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기초 제품의 향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외에는 두루두루 사용하실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페이셜 크림 듀오입니다. 이번에도 듀오예요, 듀오. 근데 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얘도 재구매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듀오로 구입을 한 거예요. 일단 요즘같이 찬바람 때문에 얼굴이 많이 건조해지고 거칠어질 때 이 계절에 정말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에요. 수분보다는 유분이 조금 더 느껴지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 제품 자체가 좀 흡수가 되게 잘 되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촉촉하기도 하고 그 촉촉한 느낌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같이 막 엄청 추워지기 전에는 낮에는 요 비타민 E 크림을 바르고 밤에는 얘를 발랐는데, 요즘은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 화장이 자칫하면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도 무조건 요즘은 얘를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좋은 게 뭐 수분, 유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거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드름이 많이 났을 때는 얘에다가 뭐 센텔라 파우더 같은 걸 섞어서 바를 수도 있고, 뭐 얼굴이 좀 칙칙하다 싶을 때는 비타민C 파우더를 섞어서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나이트 케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레티네이 크림 있잖아요. 그런 크림이 좀 이제 바르고 나면은 얼굴이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얘랑 섞어서 바르면은 건조해지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또 겨울이잖아요. 너무 춥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좀 하나 정도는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아벤느 시칼파트 크림입니다. 제가 좀 시카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품을 많이 써봤는데,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시카 크림이 이 아벤느 시칼파트 크림이에요. 얘가 좀 발랐을 때 그 자외선 차단제 백탁처럼 얼굴이 좀 하얗게 뜨기도 하고, 그리고 발랐을 때 좀 약간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호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좀 약간 백탁 있는 제품을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얼굴이 뽀얘지니까. 그리고 얘가 약간 그 번들거리는 느낌이 약간 개기름처럼 번들거리는 느낌이 아니고 내 피부를 좀 보호해주고, 그리고 피부를 개선시켜주는 번들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서 저는 얘는 떨어지면 좀 약간 불안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화장대 사계절 내내, 얘는 무조건 사계절 내내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가 재생크림의 기능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막 프락셀 레이저 같은 거 하고 왔을 때 그때 재생크림을 반드시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때도 얘를 썼었고, 그리고 제가 요즘 레이저 제모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레이저다 보니까 재생크림을 꼭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얘를 발라주고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초 제품입니다. 짠! 클리니크 아이크림이요. 옛날에는 그냥 좀 가벼운 아이 젤 같은 느낌을 선호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좀 묵직한 느낌의 그런 제품을 선호하긴 해요. 근데 정말 좋았던 아이크림이 바비브라운 아이크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가격이 너무너무 비쌌어요. 15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거는 그거를 주고 사용할 만큼 그 사용감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얘를 그냥 사서 써봤는데 얘가 그런 사용감이나 사용하고 났을 때 그런 피부 유지력? 이런 게 그 바비브라운 아이크림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거든요. 아이크림을 메이크업 전에 바르고 자칫 잘못하면은 나중에 여기가 막 다 뜨고 이게 막 때 밀리듯이 막 벗겨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많은 양을 발라도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바르고 위에 메이크업을 했는데 뭐 주름김이나 뭐 밀림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그럼 이제 기초에 이어서 색조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바비브라운 프라이머 플러스 프로텍션이에요. 얘는 일단 수분 프라이머인데 SPF 50에 PA++++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크림 대용으로 겸사겸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얘가 제형이나 발림성이나 사용감 이런 게 그 원래 있던 그 바비브라운 프로텍션 그 수분 베이스 있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는 거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요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둘 다 자외선 차단 지수도 높아서 선크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얘는 아무래도 베이스다 보니까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고 얘는 수분 프라이머긴 하지만 어쨌든 프라이머다 보니까 조금은 더 쫀쫀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촉촉, 쫀쫀 약간 요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좋더라고요. 잘 쓰고 있어요. 다음은 입생로랑 쿠션입니다. 얘는 말레이시아에서 뭐 겟레디나 이런 영상에서도 계속 보여드렸던 그런 제품이죠. 정말 얘는 살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입생로랑 한참 이거 사람들이 쓸 때도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러면서 넘겼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면세점에 그 샤넬 쿠션 리필을 사러 갔는데 면세점에서는 리필은 따로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좀 아쉽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입생로랑 매장을 갔더니 얘가 딱 있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꽂혀가지고 사버렸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겟레디 영상 올렸을 때도 이 쿠션 사용하는 거 보시고 구독자분이 정말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쿠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느낀 게 얘가 좀 약간 매트한 느낌이에요. 매트한 느낌인데 속이 막 건조해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30호를 샀는데 그때 사용했을 때 제 피부톤이랑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진짜 완전 찰떡같이 딱 잘 맞는데 조금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 진짜 잘 샀다. 왜 얘를 이제서야 샀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얼굴이 좀 탔더라고요. 진짜 안 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엔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밝게 느껴지긴 한데 지금은 조금 돌아왔거든요. 조금 돌아와서 얘를 써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파우더 제품들인데 이렇게 두 개를 샀거든요. 바비브라운 쉬어 피니쉬 프레스드 파우더 소프트 샌드 컬러고 얘는 메이크업 포에버 UHD 프레스드 파우더입니다. 이 메이크업 포에버 UHD 파우더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의 다 써가서 얘는 새로 그냥 쟁여놓은 그런 제품이고 얘는 제 친구 선봉이가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사봤는데 얘도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안에 내장 퍼프도 들어있어요. 근데 뭐 얘는 거의 쓸 일은 없고 이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는 거의 무색이에요. 무색인데 얘는 컬러가 소프트 샌드라서 살짝
살짝 노란기가 있는 그런 파우더예요. 얘도 유분을 굉장히 잘 잡아요. 잘 잡아서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데, 메이크업 포에버 UHD 프레스 파우더는 약간 이런 모공에 눌러줬을 때 모공이 좀 메꿔지는 것 같은, 블러 효과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는 없더라고요. 정말 그냥 순수하게 파우더, 정말 퓨어한 파우더입니다. 유분을 딱 잡아주는 그런 파우더라서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투페이스드 다이아몬드 하이라이터입니다. 얘는 진짜 패키지가 너무너무 예뻐서 산 거예요. 짠! 보이시죠? 짠! 요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죠? 안 써도 사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제품인데, 이렇게 그냥 하이라이터 제형만 봐도 살짝 푸른 느낌이 막 돌아요. 얼굴에 올렸을 때도 약간 푸른 느낌이 돌긴 해요. 그래서 양 조절을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사이버 전사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제품인데, 양 조절만 잘해주면은 얼굴에 올렸을 때 굉장히 촤라란 광이 나요. 그래서 진짜 예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좀 약간 쿨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얘가 컬러가 좀 푸른 느낌이 나다 보니까 그런 쿨한 느낌의 메이크업에 조금 더 부스팅 역할을 확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컬러의 하이라이터입니다. 다음 제품도 투페이스드 제품이에요. 얘는 투페이스드 뉴트럴 아이섀도우 팔레트입니다. 투페이스드 팔레트는 보통 그 초콜릿 팔레트나 피치 팔레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면세점에 그 두 가지 팔레트도 있어서 그냥 뭔가 더 하나를 사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피치 팔레트는 정말 제가 생전 안 쓰는 컬러만 있었고, 초콜릿 팔레트도 좀 괜찮았는데 그거는 그래도 약간 제가 정말 안 쓸 것 같은 제품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색깔이. 그래서 그냥 그거보다는 얘가 그냥 컬러가 적당하거든요. 이렇게 9개가 들었어요. 얘가 좀 더 실용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얘도 패키지가 너무 예뻤어요. 이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얘는 사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 제품이에요. 윗줄은 매트한 컬러들인데 이 밑에 두 줄은 약간 펄감이 있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면세점에는 얘가 요거 한 종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거기 가서 세포라에 가봤더니 얘가 제가 산 것 같이 이렇게 펄이 있는 제품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컬러인데 완전히 다 매트한 섀도우로만 되어 있는 똑같은 팔레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리즈가 이제 몇 개가 있는 거죠. 면세점에 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얘를 사긴 했는데, 얘도 펄감이 엄청 두드러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썼을 때 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일단 컬러들이 정말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다음은 요거 스틸라 글리터 세트입니다. 이렇게 미니 사이즈 글리터가 3종류가 들어있는 세트거든요. 스틸라 글리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데일리로 이런 글리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정말 안 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 꼭 쓸 것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딱 봤더니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이렇게 3종류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작은 사이즈도 한평생 쓸 것 같거든요. 매일 이것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된 세트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틸라 글리터 중에 가장 유명한 키튼 카르마도 있어요. 키튼 카르마를 비롯해서 이렇게 3종류의 컬러가 있는 제품을 샀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사고도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한 번도 안 써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또 연말이잖아요. 뭐 연말이나 뭐 겨울 메이크업 이런 거를 할 때 적절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뛰드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예요. 저는 보통 데일리로 메이크업을 할 때는 그냥 속눈썹은 뷰러로 한번 바짝 올려주고 그 외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처지거나 그럴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얘가 엄청 바싹 올려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사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저는 잘 안 써지는 것 같아요. 손이 잘 안 간다 그래야 되나? 왜냐면 아예 마스카라를 하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는 평소에 속눈썹에 뭘 안 하다 보니까 저는 얘도 좀 약간 두껍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양 조절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속눈썹에 막 하얗게 굳고 막 가루같이 뭉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보다 손이 안 가는데 확실히 좀 이제 속눈썹이 풍성해지고 이것만 했는데도 약간 컬링이 된 게 유지가 되는 그런 효과를 하긴 해요.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카라까지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다음으로는 요 4개의 립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얘는 샤넬 루즈 알리르 172번이에요. 이거는 같은 컬러를 후라미가 가지고 있는데 컬러가 저한테 되게 잘 맞더라고요. 뭔가 이제 풀 발색 말고 살짝 그라데이션으로 했을 때 약간 맑은 레드 느낌으로 올라와서 후라미 거를 열심히 훔쳐서 쓰다가 안 되겠다, 이제 나도 하나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 제품이에요. 근데 완전 쨍한 레드라기보다는 살짝 다홍색 느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 느낌이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촉촉하고 발림성도 좋아서 되게 무난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입생로랑 따뚜아주 쿠티르 16번. 얘는 정말 완전 말린 장미 컬러예요. 말린 장미 컬러인데 좀 톤이 많이 다운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를 딱 발랐을 때 적은 양으로도 커버가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썼을 때는 양 조절을 좀 잘못하면은 정말 입술만 이렇게 빡세게 메이크업을 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얘를 바를 때는 이렇게 입술 안쪽에만 이렇게 톡톡톡 올려놓고 손가락이나 아니면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만큼 진하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립 컬러를 바를 때 정말 존재감 있게 딱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따뚜아주 쿠티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16번이 컬러 자체가 굉장히 차분한 느낌의 그런 MLBB 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계절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입니다. 다음으로는 요거 맥에서 또 2개를 구입했는데 하나는 카인다 섹시, 하나는 루비우예요. 요거 카인다 섹시는 맥 누드 립의 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약간 채도 낮은 MLBB 컬러, 아까 보여드렸던 입생로랑 따뚜아주 쿠티르 약간 16번 요런 컬러에다가 화이트를 막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흰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 톤 다운된 핑크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카인다 섹시를 단독으로 바르면은 저는 진짜 완전 토인 같아요. 입술만 막 동동 뜨고 그런 느낌인데 얘가 딱 발랐을 때 제 입술 원래 컬러랑 약간 좀 비슷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입술이 얇아서 오버립을 할 때가 좀 있는데 그때 약간 오버해서 그리기에 굉장히 적합한 컬러예요. 오늘도 요 카인다 섹시를 베이스로 바르고 그 다음에 요거 루비우를 안쪽에다가 그라데이션 해줬거든요. 근데 컬러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 루비우는 뭐 이미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런 완전 쨍한 레드립을 거의 안 쓰는데 또 요즘은 또 이런 완전 레드 컬러를 입술 안쪽에만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하는데 또 약간 빠졌어요. 그렇다고 MLBB를 배신한 건 아닌데 저의 베이스트 컬러는 MLBB죠. 하지만 이렇게 가끔 레드를 쓰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 루비우가 그 맥 립스틱 라인 중에서도 레트로 매트 라인이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뻑뻑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뻑뻑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하기에는 제형 자체는 그렇게 막 적합한 제형은 아닌데 근데 컬러 자체가 굉장히 막 쿨한 느낌의 푸른빛이 도는 레드다 보니까 저는 얘가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스펀지도 좀 많이 사왔거든요. 일단 이거 클리오 스펀지,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그 홍진영 님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실 때 요거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1개를 산다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2개를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한쪽은 썼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떼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얘를 물에 적셔도 크기가 별로 막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저한테는 좀 약간 작은 느낌이었고 얘로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은 이제 모공까지 그 파운데이션을 밀어주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는
크게 메리트는 없는 그런 스펀지였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 뷰티 블렌더 오리지널 스펀지를 사봤어요. 이거 뷰티 블렌더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가격도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실망했던 게 지금 제가 2번밖에 안 썼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막 갈라졌어요. 아니 뭐 비싼 스펀지가 뭐 이러냐? 약간 그런 느낌이고 빨 때마다 핑크색 물이 엄청 빠집니다. 근데 이 뷰티 블렌더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색소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빨 때마다 핑크색 물이 쭉쭉 빠지는 스펀지를 막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전 샀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스펀지를 또 하나 샀는데 얘는 피카소 블랙 몬스터 스펀지인가? 아무튼 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는 이 큰 사이즈의 스펀지를 샀는데 오늘도 사용했어요. 오늘 메이크업 할 때 얘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적셔져 있는데 저는 오히려 뭐 클리오보다 뷰티 블렌더보다 얘가 훨씬 좋았어요. 얘는 일단 크기가 커가지고 이렇게 손에 딱 잡기가 좋아요. 제가 남자치고도 손이 작은 편이거든요. 저한테는 얘가 딱 그립감이 좋더라고요. 그립감이 좋고 그리고 뭐 빨았을 때 뭐 내구성도 뷰티 블렌더보다 훨씬 좋고 그리고 딱 얼굴에 베이스 제품을 딱 올려서 피팅을 할 때 정말 잘 돼요, 얘는. 그래서 제가 써본 요런 류의 스펀지 중에서는 요 피카소, 요 블랙 몬스터 스펀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얘네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짠! 이번에 향수를 2개를 샀어요. 일단 얘는 딥티크 오에도입니다. 제가 향수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게 이 딥티크인데 저번에는 롬보르단로를 보여드렸어요. 그거는 장미향 그런 향수인데 얘는 되게 시트러스 향이 강한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그렇게 상큼하기만 한 향은 아니고 딱 뿌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물론 시트러스 향인데 약간의 그 밑바닥에 텁텁한 느낌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텁텁함이 뿌렸을 때 막 이게 뭐야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 상큼한 시트러스 향을 딱 어느 정도 무겁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향은 진짜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필로소피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샀어요. 살짝 그런 세탁기 냄새 있죠? 세탁 건조기 뭐 그런 제품들 데메테르에도 세탁 건조기 향인가 약간 그런 향 있잖아요. 아니면 뭐 클린 이런 제품들 그런 향에다가 살짝 꽃향기 같은 파우더 향? 그런 향이 좀 첨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너무 맡으면서 말한다. 근데 저는 얘가 그냥 막 뿌렸을 때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뿌리면은 이제 옷에도 냄새가 남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옷을 다시 입었을 때 아직도 막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잔향이 되게 좋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늦은 말레이시아 여행 면세점 화장품 하울을 해봤는데요. 이 제품들로 또 재밌는 영상 많이 찍도록 할 테니까 다른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저의 면세점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는 빨리 다음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